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말은 이 녀석들 덕에 생겼다죠. 무시무시한 맹독과 치명적인 맛을 한 몸에 품은 녀석. 보고 군단의 막내, 바로 졸복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복섬입니다. 허락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아찔한 맛과 특별한 매력으로 일반 생선과는 확실히 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는 녀석. 이제 쫄복은 이제 작다 보니까 쫄깃쫄깃하고 예, 그런 식감이 좀 틀릴 거예요, 큰 복하고는. 때론 시원하면서도 진한 국물로 애주가들의 쓰린 속을 달래주는 녀석. 국물 맛이 굉장히 진하고 얼큰하게 참 좋습니다. 뭐 남자분들 숙취 해소에 딱 좋을 것 같고요. 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품었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맛의 유혹, 복섬을 소개합니다. 일 년 내내 다양한 수산물들이 모여드는 목포 수협 위판장. 매일 새벽 전국 각지로 흩어질 제철 생선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합을 펼칩니다. 완도가 화로 쪽으로 유명하다면 목포는 선어 쪽으로 유명한데요. 경매가 시작되자 좋은 물건을 차지하려는 중매인들의 눈치 작전도 치열합니다. 오늘 경매에 나온 생선들 중엔 생긴 건 둥글둥글한데 성격은 다들 보통이 아니라는 녀석들. 다양한 종류의 보고도 눈에 띄는데요. 그중 한눈에 봐도 다른 보고 형제에 비해 크기가 작은 이 녀석. 작은 몸집 때문에 졸복 혹은 쫄복이라 불리고 있죠. 3월 달하고 4월 초에 그때 좀 나온 편입니다. 근데 많은 양은 없어요, 사실. 가격대는 3월 달, 4월 초에 보면은 10만 원대 다 넘었습니다. 그 시세는 괜찮죠, 사실. 쫄복은 말 그대로 잘잖아요. 그 크기가 다른 보고의 10분의 1에 불과해 졸복이라 불리지만 사실 이 녀석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답니다. 일반인들이 부르는 쫄복, 졸복 하는 거는 복섬이 표준말이고요. 또 졸복이란 명칭을 쓰는 표준명을 쓰는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복섬의 경우는 몸에가 흰 점들이 눈의 크기보다 작은 흰 점들이 넓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졸복은 몸 전체에 검은 점들이 넓게 퍼져 있는 게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흰점복이라든지 좀 작은 개체들, 보고 종류 중에 작은 개체들을 쫄복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 졸복이라 불리는 또 다른 녀석. 몸통에 구름 무늬가 있는 흰점복은 복섬과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두 녀석 역시 엄연히 다른 어종입니다. 복섬은 다른 보고에 비해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 숙취 해소에도 좋아 탕으로 인기가 좋은데요. 크기는 작아도 독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가 손질을 해야 합니다. 창자를 내장을 이렇게 긁어내면은 이게 깨끗이 되고 좀 한 하루 저녁은 담가놔야 되고요. 소량의 독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복섬 한 마리를 요리하려면 절반 이상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목포에선 탕을 끓일 때 복섬을 통째로 넣지 않고 압력솥에 2시간 정도 푹 삶아내 걸쭉하게 끓여내는 게 특징이죠. 저어서 고기 풀어질 때까지. 그리고 1시간 동안 저어가며 끓여주면
고소하면서도 얼큰한 탕이 완성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렇게 추어탕식으로 좀 약간 부스러지면서 끓이면서 이게 부서지니까 이 부드러워지고 맛도 더 나고 더 담백해지거든요. 일등 해장국으로 인정받는 진한 국물 위에 마지막으로 미나리까지 올려주면 완성. 복섬이 뼈째 들어가 있으니 그 자체로도 보양식이 됩니다. 이거 양념을 이렇게 넣으시고 식초도 좀 넣으시고 술을 많이 드시고 전날 많이 드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못 하시니까 속이 불편해서 이걸 드시면 속이 좋다고 편하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고 많이 찾아오십니다. 주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복섬. 섬진강 끝자락에 위치한 광양 망덕포구 인근에서도 초봄부터 가을까지 복섬잡이가 이뤄집니다. 복섬의 경우는 강하구라든지 기수지역, 또 물론 바다 쪽의 안반 지역에서도 서식을 합니다만은 특히 산란기 때는 복섬의 경우는 자갈 모래가 많이 깔려 있는 연안에 와서 산란을 하고요. 특히 보름 전후로 산란이 이루어집니다. 주머니 모양의 안강망 그물로 다른 고기를 잡다가 얻어 걸리는 목포 지역과는 달리 이곳에선 통발을 이용해 복섬만을 대상 어종으로 조업이 이뤄지는데요. 통발 안에 미끼를 넣어 바다에 내려두면 녀석들이 고소한 냄새를 맡고 통발 안으로 알아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통발을 엮고 난 뒤 한 3일 후에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철수를 하고 또 다시 깔고 이랍니다. 입각 같은 것은 쏙이나 고등어, 갈치 이런 것 가지고 입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란기인 4월부터 7월 사이 하천 하류나 하구 부근에 때를 지어 올라오는 복섬. 주로 녀석들이 몸을 감추는 장소. 해초가 무성한 지역에 통발을 설치해두고 녀석들을 건져 올립니다. 통발을 끌어올리자 친구 따라 육지 구경에 나선 흰전복도 함께 올라오는데요. 이맘때 무리를 지어 다니는 녀석들의 특성상 한 번 통발을 끌어올릴 때마다 보통 대여섯 마리의 복섬이 그 모습을 드러내죠. 우리 어장으로 잡을 수 있는 봄, 가을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낚시로 그 나머지 계절은 낚시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통발 조업과는 달리 낚시로는 사철 내내 복섬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한때는 낚시꾼들에게 미끼 도둑으로 불리며 천대를 받았던 녀석. 미끼만 먹고 도망가거나 이빨이 발달해 낚싯줄까지 끊어버리니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죠. 하지만 요즘엔 이 복섬을 낚으러 바다로 나설 만큼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거기에 양식이 불가능해 전량 자연산에 의존하다 보니 한 마리 한 마리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 안 물거든요. 그래 요거를 이제 딱 가만히 이래 있는 상태에서 입질 요걸 살살 이렇게 쳐주면은 고기 확 달라더래요. 이게 이제 사는 걸로 보이는 거 움직이니까. 그래 가만히 놔놓아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톡톡 쳤을 때 고기가 왔다는 신호거든요. 그래 이제 잡고 이제 살살 이제 꼬우는 거예요, 고기를. 낚시로는 연중 계절 상관없이 잡히나요? 예, 그렇죠. 겨울에도? 예, 한겨울에는 잘 안 되고 이제 한 달 정도는 안 돼요, 잘. 그 나머지는 이제 꾸준히 올라오는데. 그날 건져 올린 싱싱한 녀석들은 회로도 즐길 수 있는데요.
살이 워낙 찰지기 때문에 얇게 점이듯 회를 뜨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 그대로 썰어 회로 먹으면 사르르 녹는 맛이 미식가들 사이에선 최고의 진미로 손꼽힌답니다. 한 마리가 회 딱 2점밖에 안 나오거든요. 2점밖에, 앞뒤로 2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 접시를 나오려면은 한 3, 40마리를 잡아야 돼. 그래야 회 하나가 나오거든요. 복섬은 회나 탕뿐만 아니라 어떤 요리로든 응용이 가능한데요. 갖은 채소에 잘게 썬 속살, 복섬의 쫄깃한 식감을 한층 더 살려줄 살얼음 양념장을 더해 시원하게 먹는 물회부터 잘 손질한 복섬을 통째로 넣고 담백하면서도 시원하게 끓여낸 광양식 맑은 탕까지. 이 국물 한 입이면 많은 이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쫄복 자체에서부터 그게 맛이 나기 때문에 굳이 뭐 여러 양념 안 해도 소금 간으로만 해도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 껍질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별미. 한 번 맛보면 자꾸 손이 간다는 쫀득한 껍질 무침과 바삭하게 튀겨낸 튀김은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인다고 할 정도. 맛은 기본이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데다 원기 회복에 좋아 보양식으로도 으뜸인데요. 거기에 다른 보고와 마찬가지로 알코올 분해 효과가 탁월해 숙취 해소에도 으뜸인 복섬. 그 이름처럼 맛도 영양도 복덩이랍니다. 어저께 술을 한 잔 먹고 한숨 자고 나니까 속도 더부룩하고 했는데 시원한 국물을 먹으니까 진짜 편안하게 좋습니다. 한 번 죽는 것과 맞먹는다는 치명적인 유혹, 복섬. 하늘의 옥과 같으면서 지옥을 넘나들게 하는 특별한 매력의 주인공인데요. 그 참을 수 없는 매력이 궁금하다면 살이 통통하게 올라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바로 이 계절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오늘 경매에 나온 생선들 중엔 생긴 건 둥글둥글한데 성격은 다들 보통이 아니라는 녀석들. 다양한 종류의 보고도 눈에 띄는데요. 그중 한눈에 봐도 다른 보고 형제에 비해 크기가 작은 이 녀석. 작은 몸집 때문에 졸복 혹은 쫄복이라 불리고 있죠. 3월달하고 4월 초 그때는 좀 나온 편입니다. 근데 많은 양은 없어요, 사실. 가격대는 3월달, 4월 초에 보면은 10만 원대 다 넘었습니다. 그 시세는 괜찮죠, 사실. 쫄보고 말 그대로 잘잖아요. 그 크기가 다른 보고의 10분의 1에 불과해 졸복이라 불리지만 사실 이 녀석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답니다. 일반인들이 부르는 쫄복, 졸복 하는 거는 복섬이 표준말이고요. 또 졸복이란 명칭을 쓰는 표준명을 쓰는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복섬의 경우는 몸에가 흰 점들이 눈의 크기보다 작은 흰 점들이 넓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졸복은 몸 전체에 검은 점들이 넓게 퍼져 있는 게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흰점복이라든지 좀 작은 개체들, 보고 종류 중에 작은 개체들을 쫄복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 졸복이라 불리는 또 다른 녀석. 몸통에 구름 무늬가 있는 흰점복은 복섬과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두 녀석 역시 엄연히 다른 어종입니다. 복섬은 다른 보고에 비해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 숙취 해소에도 좋아 탕으로 인기가 좋은데요. 크기는 작아도
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품었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맛의 유혹, 복섬을 소개합니다. 일 년 내내 다양한 수산물들이 모여드는 목포 수협 위판장. 매일 새벽 전국 각지로 흩어질 제철 생선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합을 펼칩니다. 완도가 화로 쪽으로 유명하다면 목포는 선어 쪽으로 유명한데요. 경매가 시작되자 좋은 물건을 차지하려는 중매인들의 눈치 작전도 치열합니다. 독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가 손질을 해야 합니다. 창자를 내장을 이렇게 긁어내면은 이게 깨끗이 되고 좀 한 하루 저녁은 담가놔야 되고요. 소량의 독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복섬 한 마리를 요리하려면 절반 이상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목포에선 탕을 끓일 때 복섬을 통째로 넣지 않고 압력솥에 2시간 정도 푹 삶아내 걸쭉하게 끓여내는 게 특징이죠. 저어서 고기 풀어질 때까지. 그리고 1시간 동안 저어가며 끓여주면 구수하면서도 얼큰한 탕이 완성됩니다.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말은 이 녀석들 덕에 생겼다죠. 무시무시한 맹독과 치명적인 맛을 한 몸에 품은 녀석. 보고군단의 막내, 바로 졸복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복섬입니다. 허락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아찔한 맛과 특별한 매력으로 일반 생선과는 확실히 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는 녀석. 이제 쫄보고 이제 작다 보니까 쫄깃쫄깃하고 예, 그런 식감이 좀 틀릴 거예요. 큰 복하고는. 때론 시원하면서도 진한 국물로 애주가들의 쓰린 속을 달래주는 녀석. 국물 맛이 굉장히 진하고 얼큰하게 참 좋습니다. 뭐 남자분들 숙취 해소에 딱 좋을 것 같고요.